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지금 비가 와갖고 지금 좀 고객분들이 조금 늦으시는 것 같지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키노트를 맡은 김민철이고요. 제가 오늘 한 30분 정도 내외로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가 이제 워크숍,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떻게 하면 이제 AI를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면으로 어떻게 더 고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맡은 이제 30분은 개괄적인 내용,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3시간 정도를 이제 저희 퓨어스토리지 AI 전문가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개괄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왜 이 퓨어스토리지가 AI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담당하는 업체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AI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부합하는 면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AI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챗 GPT를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2개월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비교를 해보고자 한다면, 넷플릭스가 한 이거를 달성하는데 이거보다 한 200배가 이제 챗 GPT가 빨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화상회의로 유명해졌던 이제 줌 같은 경우가 30배 정도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 생성형 AI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모든 산업의 파급력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AI.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한 5년 전쯤에 이제 AI가 이제 대두가 됐을 때는 많은 뭐 겐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임 계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와서 뭐 어떻게 하든지 뭐 머신 비전, 뭐 컴퓨터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있다가 잠깐 시들해졌는데, 갑자기 이제 잠잠해지다가 갑자기 얘가 나오면서부터 다시 화두가 되면서 지금은 엄청 핫한 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수치로 이제 3가지 수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 조사 기관에 의하면 2027년까지 그 생성형 AI의 시장이 한 450조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88%의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2년 안에 AI 투자를 2배를 늘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4년 내에 그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2배 정도 확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한 이 뒤에 두 수치를 보시면은 2배씩을 성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투자를. 그럼 굉장히 많은 투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난 분기에 이제 구글의 순디 피차이가 그 어닝콜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risk of under investing is far greater than the over investment.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소 투자를 해서 오는 위험보다 차라리 과잉 투자를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세가 분명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고객분들하고 미팅을 하면 AI는 대세가 맞는데 정확히 리턴 ROI를 계산했을 때 어디다가 써먹어야 될지를 정확히, 그러니까 챗봇, 레코멘데이션 엔진, 뭐 프로드 디텍션 다 있는데 그게 얼마나 레비뉴를 갖고 올지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뭔가가 오진 않거든. 근데도 이 방향성은 계속 가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글에서 그 순디 파차이가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투자는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어떤 식으로 발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내가 투자를 나중에 했다가 밀리는 시점에 갔을 때는 결국엔 따라잡을 수 없는 그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이제 반증하는 모습을 봤을 때 버티컬로 보시면은 이제 금융 쪽에서 보면은 이제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은 한 2027년까지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이제 가치를 생성형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통신 쪽에서는 이제 한 1,000억짜리의 이제 매출 증가가 더 생성형 AI로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이제 저희 나라 통신에서도 보면 멀티모달 트레이닝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레코멘데이션 엔진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매출이 나오거나,
그다음에 이제 생성 AI를 통해서 이제 1,400억에서 1,800억 달러의 생산성 향상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칩 디자인에도 이제 LLM을 하고 있고,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 보면 저희가 이제 반도체 기업들하고 LLM을 갖고 어떻게 하면 칩 디자인을 하는 것들도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칩 디자인 자체만으로도 2027년까지 한 4천억 달러로 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예로 이제 한 버티컬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AI를 LLM을 활용해서 지금 이제 칩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왜 저희랑 하고 있냐면은, 이게 이제 전반적인 칩 디자인의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 엔드라는 게 뭐냐면은 로지컬하게 칩 디자인을 하게 돼서 이제 뭐 게이트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제 뭐 엔드 오와 뭐 나트 뭐 그 게이트웨이들을 막 일단 뭐 여기 보면 이제 그 베리로그 같은 걸로 디자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회로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엔드로 가면 이제 걔가 이제 회로도가 그래서 얘네들을 만들 때 이가 엔드 오와 나트의 그 회로도에 정상적으로 다 동작을 하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그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백엔드라는 게 피지컬 디자인인데, 그렇게 로지컬하게 만들면 실제로는 이제 공정을 만들어서 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피지컬리도 그러면 얘가 이제 뭐 그 시각 공정을 하든지 포토 레지스트를 해갖고 실제로 이제 물성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거가 회로가 진짜로 다 가는지 아니면 그 전력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그것들을 다 이미지로 찍거든요. 그러면 이미지를 모아놓은 애를 갖고 새로운 칩 디자인을 만들 때 걔네들이 똑같이 전력이 줄은지 그거에 대한 것들도 이제 백엔드로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피지컬 설계도까지 만들면 이제 여기서 이제 테이프 아웃을 시켜서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단계로 돼서 되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불량률을 잡을 때 그 또 이미지를 찍어서 폴트 디텍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왜 저희랑 이 일을 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이 베리피케이션 하는데 보면 이제 IOPS 위주의 이제 그 스토리지 요구가 필요하게 되고, 이제 피지컬리 만들고 나면 테이프 아웃을 할 때는 이제 싱글 스트림이나 하이 스루풋으로 이제 설계도를 이제 만들기 전에 이제 테이프 아웃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공정 중에서 분량을 할 때 보면 이제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많은 항원 한습, 뭐 분량률을 잡기 위해서 그 일드 테스트들이 있거든요. 일드 시스템에서 모든 그 공정에 들어가는 매 공정마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볼 때는 하이어앰스나 스루풋들이 같이 동시에 돌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보면은 그 FTS라고 툴 프로세스 과정 중에 보면 데이터를 다 수집한 다음에 그걸 검증이 끝나고 나면 다 zip 파일로 묶어서 다시 올리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IOPS에서 스토리지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LLM을 적용을 하면서 칩 디자인을 하면서도 결국엔 스토리지가 어떤 변화되는 요구사항에서 맞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찾기 위해서도 저희하고도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제 기호를 바꿔서, 그러면 퓨어 스토리지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퓨어 스토리지는 어떤 식에서 AI를 접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고객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랜딩 AI라는 곳에 투자를 해서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랜딩 AI는 그 앤드류 응이 만든 회사인데요. 그 앤드류 응은 굉장히 그 AI 업계에서 유명한 그 구루잖아요. 근데 이분이 만든 쪽은 이제 그 비전에 대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버티컬로는 그 제조에 되게 특화된 그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AI 측면에서 제조 산업에서, 왜냐하면 제조 산업의 이미지들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풀고자 하는 과제도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랜딩 AI가 갖고 있는 목표도 확실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쌓이는 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퓨어 스토리지가 랜딩 AI와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울트라 이더넷 컨소시엄을 이제 회원사가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업계 리더들과 협력하여 AI 및 HPC 시대를 위한 이더넷 네트워크 스택을 강화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에 관해서는 이미 5년 전서부터 퓨어 스토리지는 그 AI 스토리지로서는 선두 주자를 갖고 있었는데 왜 저희가 굳이 이제 울트라 이서넷 컨소시엄에 들어오게 됐냐라면 이제 보면은 HPC랑 AI랑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를 하던 분들이 HPC로 넘어가고 HPC를 하던 애가 AI로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어느 게 HPC인지 어느 게 AI인지가 정확하게 모르는 영역에 왔는데 이제 문제가 화두가 되는 건 HPC를 하던 분들은 프로토콜에 대해서 옛날에 저희가 처음에 AI를 했을 때 이더넷 베이스로 어프로치를 했어도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으셨었어요. 근데 제가 HPC에서 AI로 확장이 되고 HPC의 니치 마켓인 것이 제너럴 마켓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피니밴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이쪽 분들이 인피니밴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HPC에서 AI로 확장할 부분들은 인피니밴드에 대한 그 딱 스티키니스가 있으세요. 근데 AI를 하다가 HPC로 넘어가는 분들은 굳이? 왜냐하면 이더넷 베이스의 밴드위드스나 레이턴시가 지금은 RDMA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HPC에서 봤던 그 레이턴시를 보셨던 분들은 무조건 IB를 써야 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고 싶어하는 거는 이 HPC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더넷 베이스들도 알고 있는 거죠. RDMA 말고도 울트라 이더넷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결국에 HP 시장도 이더넷 베이스로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니셔티브를 갖고 하고 있고 올해 이제 3분기에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이 1.0 버전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은 한 크게 기술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멀티패스 패킷 스프레딩이라고 해서 이제 멀티패스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최대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 컨제스턴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플렉서블 오더링 그런 걸 해서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풀리 써서 HPC를 이더넷으로도 돌릴 수 있게끔 하는 그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걸 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밴드위드스 입장에서 보면 이 IB가 2030년까지 3.2 테라바이트 BPS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넷도 결국에 2030년까지 3.2 테라바이트 BPS를 지원합니다. 지금 이더넷은 800기가 BPS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400기가 BPS를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AI에 접목하는 고객분들은 보통 한 200기가, 100기가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스루풋으로 IB하고 뭐 고민을 했을 때는 저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제 그걸 어떤 그 IOPS 베이스의 어떤 레이턴시를 추구하는 HPC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AI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스루풋은 어차피 인피니밴드에서 GPU끼리 트레이닝을 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주제로 봤을 때 저희가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이제 퓨어 플랫폼 AI 코파일럿이라고 했는데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은 아니고요. 보통 명사로서 AI 비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사별로 수집된 텔레메터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의 성능 정보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트레이닝을 LLM의 기본 LLM을 갖고 와서 거기다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해서 고객사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챗봇처럼 여기서 본 것처럼 성능 문제가 있었을 때 고객분들이 대화형으로 질문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하면 답변을 할 수 있는가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그냥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짜리 동영상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금 이거는 영어로 돼 있긴 한데요. 이제 한글로도 지원을 할 생각이 있고요. 지금 예정이 되었고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질문이 나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시큐리티 지금 고객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보안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처들은 어떻게 했으면 어떤 피처들을 적용하면 되겠는가도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제가 조금 이따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내가 오라클 워크로드가 돌고 있는데 지금 조금 느린 것 같아.
그런 거를 그냥 옛날 같은 게 이렇게 되면은 막 커맨드 날려갖고 아니면 로그를 받아서 하는데 얘가 되면은 실제로 그거는 비즈니스가 한 95% 되기 때문에 느린 겁니다라는 거를 즉각적으로 이제 어드민한테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이 만약에 저희 제품을 쓰시고 퓨어원에 연결이 돼, 만약에 그 장비들이 연결이 돼 있다면 클라우드에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저희도 이제 LLM 베이스에서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AI를 구축할 때 딱 보면 우리는 스케일이 많이 늘어날 거야. 그러면 나의 기준은 항상 AI의 엔비디아 슈퍼포드를 만족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요거를 이제 10월 31일, 11월쯤에 되면은 이더넷 베이스로 슈퍼포드 인증을 이제 고객분들이 엔비디아 사이트에 가시면은 슈퍼포드 인증됐는데 슈퍼포드를 쓰고 싶은데 이더넷 베이스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퓨어 스토리지를 바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제 그 슈퍼포드 화이트 페이퍼에 보면은 이제 스토리지의 성능 기준이 있습니다. 굿, 베러, 베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싱글 로드에 대한 것, 그러니까 단일 로드로 클러스터 하는 게 있고 싱글 유니트가 있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지의 성능 요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글 로드에 굿은 4GB per sec 리드를 미니멈으로 제공해야 되고 배럴은 8GB per sec의 리드를 제공해야 되고 베스트는 40GB per sec의 리드를 제공해야 되고 라이트는 그 반인절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규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싱글 유니트는 뭐 예를 들면 배럴 같은 경우에 40GB per sec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만족하는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엔비디아가 인증하는 서티피케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객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스토리지를 사실 때 오펙스로 사시고 싶어하는 고객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리고 요즘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옛날에도 오펙스 모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오펙스 모델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기준을 갖고 고객분들이 쓰십니다. 뭐냐면 성능, 용량. 그래서 옛날 AWS에 만약에 내가 SSD를 쓴다라고 했으면 IO2라는 그 티어를 내가 선택을 하면은 IO2의 그 스펙 기준을 보면 500 미니멈 500 IOPS를 기가바이트당 기가당 500 IOPS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10테라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 500 곱하기 100을 하겠죠. 그냥 5만 IOPS를 제공하는 어떤 용량을 쓰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컨트랙트를 하든지 뭐 3년 컨트랙트를 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AI를 봤더니 그런 단위당 성능보다 그리고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봤더니 스루풋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보는 건 데이터가 적게 쌓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적게 쌓인다는 의미가 실제로 뭐 10테라, 20테라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거보다는 크긴 한데 실제로 이 블락에 봤던 어떤 파일에 봤었던 것보다는 굉장히 용량이 적은데 성능의 요구치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드린 건 고객한테 그러면 요구하는 성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거를 맞춰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용량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말씀하시고 필요한 필요 성능이 무엇입니까? 라고 디파인을 한 다음에 캐퍼시티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에버그린 4 AI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펙스를 볼 때 제가 이 장표를 넣는 건 딱 이겁니다. 보통 저희가 기존에 이제 스토리지를 구매하실 때 보면 어떤 모델을 쓸 거고 어떤 성능 그 모델이 어떤 성능을 나오는 건데 오펙스를 쓰는 고객분들의 취향은 뭐냐면은 나는 관리를 남한테 맡기고 내가 필요한 거는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하고 내가 필요한 용량이나 성능이 필요하면 됐지 그 외에는 난 신경 쓰기 싫어 라는 게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 대화의 방식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만족시키면 SLA가 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고객분들한테 나는 퍼포먼스를 이만큼 보장해 주길 바래. 가용성은 항상 99%, 100% 올라오길 바래. 그 다음에 항상 썼는데 만약에
오펙스로 쓰시는데 3년 뒤에 하드웨어는 결국에는 저희가 디플로이는 피지컬한 고객 데이터가 고객사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3년 뒤가 되면은 그 장비가 오래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 그 장비를 어쨌든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아니면 구글에서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그게 만약에 그걸 5년을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3년 지났는데 사실 그 하드웨어가 변경됐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항상 그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오픈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쓰실 때. 이게 저희가 말하는 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객이 오펙스로 쓰시면 하드웨어를, 분명히 하드웨어는 고객사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변경이 돼도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없고, 원했던 건 SL이 기반해서 퍼포먼스 그대로 나오실 거고 가용성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마이그레이션도 보장을 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 걸로 이제 저희하고 얘기를 하실 때는 SL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 굳이 모델이 얼마인지, 그럼 그냥 필요하신 게, 나는 30GB/s의 AI 성능을 100%의 가용성으로 원합니다. 그럼 저희가 보장합니다 라고 그냥 이제 월 차지로 비용 지불을 하는 계약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AI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메시지를 하고 싶은가에 대한 답을 여기다 한 가지를 써놨습니다. 네, 저희는 단일 데이터 플랫폼에서 모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작업이라는 말은, 잠시만요. 네, 이겁니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학습을 한 다음에 학습이 된 그거를 인퍼런싱까지를 모두 지금까지는 어떤 사일로 형태에서 적재는 여기다가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을 또 다른 스토리지를 하고, 이렇게 됐던 그 사일로 된 데이터 플랫폼이나 다양한 성능을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실제로 하나의 단일 데이터 플랫폼에서 모든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한 가지 꼭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저희가 이제 그 반도체 회사들하고 할 때 보면 반도체 프로세스를 보면 처음에 이제 그 프론트엔드 디자인에서는 하이 아이옵스가 필요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 디자인에서는 이제 하이 스루풋이 필요. 여러 다양한 I/O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저희 제품은 언제든지 균일한 성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전성비가 가장 좋은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단일 플랫폼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하셔도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단일 플랫폼에서 모든 AI 플랫폼을 돌리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시고, 어떠한 워크로드에서도 예측 가능한 성능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TCO를, 그리고 여러 대의 스토리지를 운영하지 않고 하나의 스토리지에서 운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TCO 측면에서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결론적으로 제품 얘기를 한번 하게 되면 저희의 이제 OS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이제 DFM을 통해서 그런 이제 모든 그 전성비를 맞추고 그 다음에 성능을 맞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블록 스토리지인 플래시 어레이가 있고, 클라우드에서 운영하실 수 있는 블록 스토리지인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 이 제품을 갖고 보통 이제 AI 워크로드를 많이 돌리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인 퓨어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돌 수 있는 가상화 스토리지 플랫폼인 포톡스가 있고, 자동화인 퓨어 퓨전이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오펙스로 이 모든 물리적인 제품을 그냥 월 정액으로 쓰실 수 있는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오펙스 모델이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3시간 동안 할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AI 구축 시 고려해야 될 상황,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 뭐 이런 성능에 대한, 그다음 TCO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트렌드가 됐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로컬리티에 대한 데이터 로컬리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 본인들의 LLM을 구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LM을 도입을 베이스로 처음에 옛날에는 이제 LLM을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요즘은 LLM은 그냥 갖다 쓰자. 이제 그냥 뭐 라마 3가 됐던 어떤 식으로든 베이스를 갖고 온 다음에 거기서 파인 튜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그 오픈 AI에서 API 콜을 하시는데, 이제 API 콜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에 그냥 라마3를 갖고 와서 파인 튜닝을 하러 들어가거나, 아니면 국내가 만든 이제 LLM 툴을 갖고 모델을 갖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스 케이스는 계속 또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캐치업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내가 이제 LLM이 이제 비전으로 변경이 돼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챗GPT 5인가에 보면 이제 시각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대화형이 아니라 이제 말을 하면서 하는 걸로 이제 점점 발전이 할 거란 말인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모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3시간 이제 3가지 트랙으로 이제 저희 이제 AI 전문가가 말을 할 건데, 아키텍처를 잡으실 때 인프라를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는지, 개발 환경 설정에 대한 분명히 다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니까 이게 맞는 게 있고 좀 다른 게 있으면은 지금 워크숍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질문 그거 하실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사실 한국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 그거는 제일 많이 봤어요. 인도 분들은 정말 그 관종이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시고 끊임없이 왜냐면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답을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의 그 단일 톤으로 가죠. 인토네이션도 없는, 정말 쭉 가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고객분들은 사실 그거 안 하시기 때문에 채팅창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열심히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곳곳에다가 저희 직원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질문을 거기서 해주시면 거기서 이제 해소를 하시고, 만약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희가 채팅에서 이제 선택을 하고 Q&A 시간이 있습니다. 30분. 그때 한번 또 얘기하고, 이제 나중에 저녁 식사 네트워킹 시간에도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오늘은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차후에 미팅을 잡으셔서 하시면 아주 프라이빗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딱 저희가 봤을 때 LLM을 어떻게 파인 튜닝을 저희가 했는지, 그다음에 그 보면 LLM의 할루시네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에서 갖고 온 게 레그잖아요. 결국에는 그 트레이닝만 갖고 일반적인 거 갖고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저는 할루시네이션을 저는 개인적으로 챗GPT, 그다음에 구글 제미니, 그다음에 펄플렉시티, 그다음에 클로드 4개를 다 씁니다. 할루시네이션 챗GPT가 짱입니다. 걔를 갖고 제가 파이썬 코드를 바꾸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앱솔루트리 딱 하면서 바꾸는데 워킹하지 않더라고요. 파이썬 코드, 제가 분명히 그거를 이제 어떤 벤치마크였는데 그게 FIO로 된 구문이었는데 그걸 파이썬으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게 지금 FIO 스크립트인데 파이썬으로 바꿔줘. 그랬더니 앱솔루트를 하는데 막 지가 막 바꾸더라고요. 워킹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거짓말을 치는구나.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 FIO 스크립트나 아니면 그 파이썬 스크립트에 정확한 디렉션을 줬다면 차라리 전 그게 안 될 겁니다라는 답을 토해냈거나, 아니면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공부를 더 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4개를 다 돌려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재민이는 어떻게 하냐? 모든 거를 쉘 스크립트로 짜요. 챗GPT는 자기가 파이썬 스크립트로 변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요. 제미니는 그걸 쉘 스크립트로 어떻게든 짜내요. 그러니까 파이썬 스크립트는 변형을 하지 않고 쉘 스크립트로 변형. 물론 펄플렉시티는 그냥 검색 툴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논외로 치고, 클로드가 가장 정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어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시 돌아와서 레그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 이 할루시네이션을 피하기 위함이고, 필수 가결적. 그 어떤 부분은 그 레그를 구성하시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거 오버슈팅이다라는 표현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오버슈팅을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리스크 오브
언더 인베스팅에 대한 부분을 피하고자 하고 해서 결국엔 과잉 투자를 해서 결국엔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 그 해결한 그 한자가 결국 위너 텍스 올을 하게 되는 거기. 이 시장이 그럴 수밖에 요즘은 이 시장만이 아니라 모든 테크놀로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3시간 동안 이제 할 거고 많은 인터랙션을 주시면 저 재밌는 워크숍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